정치권 주변에서는 과연 누가 봉투를 받았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루머도 돌아다니고 찌라시도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7인회 멤버 중에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도도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보시면. 저는 이 사건이 터져갖고 혹시 제가 알기라도 하는가, 제가 뭐 기억에 있는가 좀 뒤져보려고 전화번호 확인해보니까 제 전화번호 목록에는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후보보다도 한 3배 정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느 캠프에 가담할 이유도 없었고, 더더욱이나 또 본인이 경선을 나가야 되는데 어느 캠프를 도와갖고 척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모아놓고서 오해받지 않게 절대 앞에 드러나갖고 어느 캠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며칠에 강조했었고, 또 이 대표와 가깝다고 언론에서 얘기한 그 7위 나라에 있는 의원들도 그 3분 후보에 다 나눠줘서 뒤에서 조금씩 도왔을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어느 캠프에도 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 않고 좀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선 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역구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본인이 낙선한 것도 아니고 현직 의원이면서 물려주고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 이거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천에서만 5선을 한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대나 전략 공천을 바라지 않는다며 오직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3일 만에 다시 선거 전면에 나서는 게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일부에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밤늦게까지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 당시에도 기사화가 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컷오프된 것이 무효화되고 결국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컷오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루 저녁에 뒤집혔어요. 갑자기 그냥.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개항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 반대했었죠. 네. 이 과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관계, 이런 게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앞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까지 대선에서 지고 패배하고 그다음에 지역권 넘겨주고 그다음에 너 서울시장 나가고 그런 합의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오히려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 정서우주로 가까웠던 분은 사실은 우원식 의원이 더 가까웠죠.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이 소위 말하면 이해찬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또 우원식 대표를 도왔던 분이 더 많았죠.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저는 국민 대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좀 너무 과하게 편을 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몇 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뭘로 엮였지? 어떻게 지역구를 넘겨줄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도 저분을 왜 편을 들지? 이러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무리스러운 의혹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분명하게 이제 송영길 체제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 이것만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라는 게 사실 끈끈하다는 게 지역구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역구 물려준 것뿐 아니라 그 대표 자리를 갖다 물려준 거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게 다 기획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후계를 물려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민주당 내에서는 처음에 정치 공세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 귀국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높은데 네네.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더민초와 50여 명이 모인 더미래가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이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귀국해서 당신의 입장은 입장대로 또 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에 응하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정도의 이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웠던 정치인들도 다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귀국하는 경우와 또 프랑스에서 계속 있는 경우 어떤 게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역시 정도로 가는 게 최선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셔갖고 뭐 오란 점이 있으면 오라다고 하는 그런 점들 좀 밝히고 그다음에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어쨌든 이게 뭐 검찰에 이미 입건이 돼갖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그게 본인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담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오히려 외국에 있다고 하면은 뭐 외국에 언제까지 외국에 있겠습니까? 사실.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정말 좋은 사건이거든요. 제가 검사를 할 때 이 비슷한 사건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돈이 오고 간 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와서 조사를 하면서 당신들만 오고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때 전당대회 때 0.5% 차이가 났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당신들만 몰락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민주당 내에서 당신들만 그랬겠냐. 그러다 보면 이쪽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지금 아니 왜 당신한테는 귀국해서 자백하라고 하면서 당신 거는 녹취록만 보면 다 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뭐 이 무죄 추정 얘기를 하냐. 이렇게 살살살살 분열시키면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봐서는 이게 사악한 검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말로 치명상을 입고 분열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서랍 뒤지고 할 수 없지 않냐. 조사 못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소위 말하면 뭐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데 나오는 명단 갖고 누굴 불러갖고서 하기도 쉽지 않은 거냐. 그 대상, 응?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거냐 지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저 같은 검사가 나타나서 살살살살 다. 그래서 언론에 지금 약간 노출된 뭐 나온 건 두 분 나와 있으니까 뭐 나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데 그렇게 조사기구 만들어 갖고서 또 본인이 와보니까 부인하더라.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은 오히려 너네들 셀프 조사하고 셀프 면죄부 준 거 아니냐라고 더 비판이 심해질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당 조사기구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틀린 게 밝혀지면 진짜 무슨 뭐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출당을 시키는 정도로 엄중한 이게 있으면은 그렇죠. 조사를 할 수 있어요.